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김형민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골반 교정입니다. 골반은 엉덩이 부위에서 척추 전체를 떠받치는 큰 뼈이면서 두 다리가 붙어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척추 전체의 변형과 밀접하고 또 아래로는 다리의 변형, 무릎, 발목, 관절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자궁을 이렇게 보호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여성분들의 자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골반뼈에 문제가 생기면 교정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골반 교정입니다. 사실 골반이라는 부위가 우리 몸에서 주춧돌 역할을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맞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교정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설명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골반 교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골반은 크게 양쪽에 코끼리 귀처럼 생긴 장골과 가운데 삼각형 모양 천골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병원에서 보통은 골반이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히는 이 세 개 뼈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비틀어지고 벌어진 것입니다. 네. 골반이 원래 건강했을 때의 모양과 위치를 되찾는 것이 바로 골반 교정입니다. 그러면 골반뼈가 왜 비틀어지고 틀어지는 겁니까? 이 골반뼈가 전체가 한 개의 뼈가 아니고 골반뼈 사이에는 천장관절이라고 하는 큰 틈이 있는데 네. 평소 이렇게 다리를 꼬고 삐딱하게 앉는 등의 습관들이 그 틈을 비틀어지게 만들면서 골반 모양이 점차 변형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좌우로 비틀어지는 변형도 있지만 골반이 이렇게 앞뒤로 두툼해지면서 오리 엉덩이처럼 동그랗게 변형되기도 하고 납작하면서 옆으로 넓적한 골반도 있고 또 이렇게 윗부분이 좁아지는지 아랫부분이 좁아지는지 등 다양한 변형이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지 못한 어떤 자세 같은 습관 때문에 골반이 비틀어지고 벌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선천적으로 좀 골반이 균형이 맞지 않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예, 환자분들이 보통 어려서부터 골반이 틀어졌을 경우에 선천적이라고 생각하시곤 하는데 네. 그런 건 다 후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골반뼈가 아예 없거나 그런 선천성 기형은 아주 희박한 확률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후천적으로 내가 자세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네, 이게 골반이 틀어지는 건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게 교정이 필요한 건지 혹시 자가 체크리스트 있으면 한번 시청자분들도 직접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는 바지 끝이나 신발 한쪽이 더 많이 다른다거나 양쪽 어깨 높이가 달라 가방이 한쪽만 내려오거나 치마를 입었을 때 치마가 한쪽으로 계속 돌아가거나 또 바지를 입었을 때 양쪽 봉제선의 위치가 다르거나 또 하체가 심하게 붓고 또 비만 경향을 띠거나 또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이 심하다, 이런 경우들이 모두 골반 교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와 관련된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생리불순 그리고 생리통도 지금 연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거는 골반 틀어짐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 겁니까? 골반은 자궁을 이렇게 보호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렇게 뇌의 명령이 척추를 타고 내려와서 신경으로 자궁에 이렇게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네. 골반이 틀어지면서 자궁도 그 안에서 공간적 위치가 변해 있고 또 뇌의 명령이 이렇게 신경을 따라 잘 전달되지 않으면서 자궁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선 나타나게 되는 증상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아랫배가 차고 생리통이 심해지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근종, 내막증 등 다양한 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이 틀어진 골반 때문에 자궁 질환도 유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자궁 기능이 떨어지는 특징적인 형태가 있는데 이 골반 뒤쪽 장골릉이 높이 솟아오르면서 이렇게 엉덩이 뒤쪽을 담당하는 천골 부분이 이렇게 뒤로 볼록해지면 마치 엎드려 있을 때 이렇게 꼬리뼈가 솟아올라 있는 것처럼, 이런 여성분들은 딱딱한 바닥에 잘 눕지 못하고 또 이런 분들이 특히 이제 생리불순, 근종, 자궁 내막증 등 자궁 기능이 많이 약해지는 쪽으로 임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궁 질환은 단순히 자궁이 약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오산이군요. 골반 틀어짐과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이 골반 교정은 주로 여성들이 받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로 여성분들이 골반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지만 사실 골반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일단 골반은 허리를 떠받쳐주는 큰 뼈이기 때문에 골반의 변형이 허리 질환과 구분 등 일자목 등을
다 유발을 시킬 수 있고요. 또 골반에는 양쪽 다리가 이렇게 붙어서 내 몸무게를 원래 반반 나눠줘야 되는데 골반이 비틀어지면서 이 내 몸무게 무게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짝다리 효과가 나타나면서 무릎, 발목을 비롯해서 다양한 하지 관절 질환 및 휜다리 또 이런 거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 골반의 변형은 남성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성기능 저하로 나타나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골반 교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골반 틀어진 것 하나 때문에 전신 질환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 틀어진 골반을 얼마나 의식하는 분들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짚고 가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골반이 틀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까? 골반은 우리 몸에서 무척 큰 뼈이기 때문에 이제 틀어진 골반을 방치하게 되면 차츰 허리, 등, 목의 순서로 전신 척추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또 밑으로는 무릎, 발목 등의 관절이 이렇게 마모되게 됩니다. 또 자궁 질환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만약에 골반이 틀어지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까? 뭐 예를 들면 통증 같은 그런 증상도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양쪽 다리가 붙는 위치가 변하게 되니까 네. 조금만 걸어도 고관절이 이렇게 아프고 결리고 또 무릎 발목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또 골반뼈가 이렇게 연결되는 천장관절 부위나 앞쪽의 치골결합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몸은 뼈가 비틀어지면 그 근육이 이 상황을 어떻게든 지켜주고 버티려고 하다 지쳐버리게 되기 때문에 한쪽 엉덩이 근육이 자꾸 긴장되고 커지거나 또는 이 엉덩이 쪽에 있는 이상근이 긴장돼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마치 허리 디스크처럼 이상근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골반 변형에서 비롯되는 질환들입니다. 그렇군요. 이상근 증후군은 어떤 겁니까? 이상근 증후군은 엉덩이 뒤쪽에 이렇게 안쪽으로 깊숙한 곳에 이상근이라고 해서 좌골신경이 나오는 길목에 있어요. 그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긴장되게 되면 신경의 압박을 받으니까 마치 허리 디스크처럼 다리 쪽으로 쫙 신경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 디스크의 문제가 아니고 근육이 그 신경을 압박한 거죠. 근데 그 근육은 사실은 비틀어지고 있는 내 몸을 자꾸 이렇게 잡아주고 버텨주기 위해서 긴장하는 거니까 골반의 문제다.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와야죠. 아하. 그래야 긴장이 풀리죠.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이게 치료받기 전에 또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정확한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또 제대로 된 치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검사가 또 진행이 될 텐데 골반 틀어진 건 어떤 검사들을 주로 진행을 하십니까? 우선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 뼈의 변형이 얼마나 일어나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또 경근 무늬 검사, 적외선 체열 검사 등을 통해서 내 전체 겉에서 봤을 때 체형이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또 조각 검사 등을 통해서 내 몸무게의 밸런스가 얼마나 깨져 있는지 등을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골반의 변형과 그 비틀어짐과는 함께 분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보통 그냥 보기에는 골반 틀어진 걸 못 느끼는데 검사 후에 혹시 교정이 필요하다고 진단 결과가 나올 수도 있나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이 뭔가 이렇게 안 맞고 비틀어진 느낌을 호소하지만 딱히 진단은 못 하시고 내원하시면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이제 뼈의 상태가 분명하게 비틀어져 있는 걸 확인하시고 치료하시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골반을 교정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어진 골반 어떻게 교정이 진행이 됩니까? 교정 방법은 우선은 이제 과도하게 긴장된 것을 풀고 그 다음에 비틀어진 구조를 바로 잡고 다시 이제 올바른 근육이 강화되도록 강화하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긴장된 근육들을 풀어준 후에 비틀어진 뼈를 원래 모양으로 바로 잡고 다시 운동치료를 통해서 올바른 근육이 강화돼서 안정된 구조를 이루도록 해줍니다. 변형된 뼈가 바로 잡힐 때도 이렇게 결이 있습니다. 골반이 이렇게 되돌아갈 수 있는 결이 있어서 골반 양쪽에 붙어있는 고관절의 위치가 바로 잡혀서 그 가운데서 골반이 뒤틀어지지 않도록 바로 잡아준 후에 이제 골반을 또 바로 잡습니다. 이때 인상기라고 하는 큰 기계가 다리를 공중에 이렇게 들어 올려준 상태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골반의 각각 뼈들을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섬세하게 바로 잡습니다. 이후에 위로 올라가면서 허리, 등, 목이 똑바로 펴질 수 있도록 전신이 바로 설 수 있게끔 함께 고쳐주고 평소 습관을 분석해서 걷거나 서 있을 때 올바른 큰 근육들이 작용할 수 있도록 운동치료가 또 뒷받침됩니다. 네. 자, 골반 교정법 3단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는 풀고, 바로 잡고, 강화하는 3단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한약이라든지 침치료 같은 다른 치료가 따로 이루어지진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한약은 내부에서 자궁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 침도 손이 닿지 않는 아주 깊숙한 곳의 근육까지 풀어줄 수 있는 훌륭한 치료법입니다. 이제 골반 교정에서는 먼저 구조적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골반 교정을 우선적으로 뼈의 모양이 바로 잡힐 때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병행해서 또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근데 이제 뼈를 바로 잡는 치료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척추는 모양이 딱 있기 때문에 기준이 분명합니다. 뼈가 교정되면 바로 만져지고 보이는 문제입니다. 통증이나 긴장감 같은 증상은 한 번 한 번 받을 때마다 뼈가 움직인 것에 그대로 비례해서 바로바로 호전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치료 간격이나 기간보다는 몇 번 받았는지 횟수에 더 비례하는 문제이고요. 보통은 10회 정도 치료하면 통증, 긴장감 같은 증상과 전신 체형이 전후 차이가 확 나고 또 체형 변형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한 2, 30회 정도 받으실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은 10회인 거군요. 네. 보통 그러면 일주일에 1회를 받는 겁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진행하시는데 그렇군요. 그래도 뼈가 정말 움직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 간격보다는 횟수에 좀 더 비례합니다. 어쨌거나 이게 일회성에 그쳐야 되는 건 아니군요. 반복적인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우리 인체는 72시간 이내의 자극을 기억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변형된 척추도 반복적으로 척추뼈가 원래 중력 중심선 위로 이렇게 위치하기 시작하면 전체가 바로 잡히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갑니다. 전체 척추를 바로 잡으면 부분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함께 해결되기 때문에 체형이 바로 잡히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10번 정도의 치료로도 전후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고 한 2, 30회 정도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치료 중이나 치료가 끝난 후에 환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주의사항들을 지켜야 할까요? 척추 골반 구조가 많이 변형된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자세부터 지적을 하면 이게 잔소리처럼 돼요. 본인도 알고는 있지만 이미 변형된 뼈들이 버티기 때문에 잠깐 컴퓨터만 해도 원래 자세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되돌아가곤 합니다. 이렇게 교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펴지고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평소 안 좋았던 자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치료 끝난 후에도 그 예전에 좋지 않은 어떤 자세 같은 그런 습관을 반복하면 이게 재발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삐딱하게 구부정한 자세를 자꾸 취하면 그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구부정한 등이 펴지면 목 어깨의 긴장도 사라지고 통증이나 피로감도 줄어들고 목 어깨 라인도 바로 잡히고 흉곽이 펴지면 호흡도 깊어지고 남들이 볼 때 몸매도 좋다고 하는데 또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고 본인이 작정하고 구부정하게 일부러 한다면 영향받을 수 있지만 네. 뭐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편안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치료 후 효과일 수도 있는데 좀 궁금합니다. 틀어진 골반을 바로 잡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골반은 척추를 떠받치는 가장 큰 구조물이고 골반이 바로 잡히면 일단 엉덩이가 애플힙 모양으로 이렇게 변해요. 밑으로는 여성분들 이렇게 다리도 휜다리도 곧아지면서 각선미가 네. 좋아지고 네. 하체 부종이나 비만 등도 사라집니다. 또 무릎, 발목, 발바닥 등의 통증 아프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것도 다 내 몸무게, 무게중심 밸런스 깨져서 그래요. 그리고 또 골반 위에 얹혀져 있는 허리나 등, 목이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허리 골반 라인도 살아나게 되고 또 목도 제자리 돌아오면 목이 이렇게 가늘고 쇄골 라인이 생기는 네. 여러 가지 전신 체형 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단순히 통증만 사라지는 게 다가 아니군요. 가장 네. 건강할 때의 척추 모양이 또 겉에서 보면 가장 이렇게 아름다운 몸매기도 하고 같이 그렇군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효과를 또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아까 특히 하체 부종으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일단은 하체가 자꾸 붙는 거는 내 몸무게가 자꾸 앞으로 이렇게 구부정해져서 뒤쪽이 얇은 근육들이 내 몸무게를 버텨야만 되는 상황이 돼요. 이 뒤쪽 근육들은 원래는 주로 펌프질 하면서 내려왔던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근육들인데 네. 내 몸무게를 받치다 보니까 이제는 펌프질 못 하는 거죠. 그럼 일단은 붓게 되고 거기에 이제 자꾸 살이 찌게 되는 거예요. 네. 단순히 이렇게 굶어서 뺄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니죠. 그렇군요. 단순히 틀어진 골반만 잡았는데
숨겨있던 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또 드러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골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을 좀 인식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은 좀 그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골반 건강의 중요성 한번 짚어주실까요? 골반의 위로는 허리, 등, 목 등의 척추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구조물이고, 밑으로는 양쪽 다리로 내 몸무게가 균등하게 배분돼서 무릎, 발목 등의 관절 질환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는 골반이 바로 잡히면서 자궁, 방광 등의 기능도 좋아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반이 틀어졌다고 해서 단순히 틀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 그리고 생식기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골반 건강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골반 교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의사 김형민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